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의학용어 외우기 생식기계 편 첫 번째 영상입니다. 오늘은 의학용어를 해부학적인 구조와 함께 같이 외워보도록 할 거고요. 첫 번째 문제부터 문제를 풀면서 의학용어를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정자를 생성하는 곳은 어디인가입니다. 네, 정답은 테스티스, 고환이고요. 고환이라고 하는 곳은 정자를 생산을 하는 곳인데 그 남성의 생식기계 중 하나고요. 고환은 한 개가 아니라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수형, 복수형 의학용어가 다른데 지금 테스티스에서 이 I자가 붙은 게 단수형이고요. 그리고 고환의 복수형은 E자가 붙습니다. 그래서 이제 테스티스 의학용어 두 가지 같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고환이라고 하는 곳은 정자를 생산을 하는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하는 곳이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남성 호르몬 종류인 테스토스테론을 생성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을 분비하는 곳은 테스티스, 고환이다. 이렇게 또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고환 중에서도 실제적으로 고환 안에 이제 정자와 남성 호르몬을 생성하는 곳은 정세관이라고 하는 실질 조직이 있습니다. 정세관은 의학용어로 seminiferous tubules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정세관이라고 하는 고환의 실질 조직, 실제 그 조직에서 기능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정자를 생성하고 남성 호르몬을 생성하고, 그래서 정세관을 우리가 고환의 실질 조직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고환을 그려보면은 고환이 보통 그 공 모양처럼 생겼다라고 하는데, 일단 그림을 지금 간단히 그려보면은 이렇게 생긴 고환이 이제 양쪽에 있고, 이제 한 개씩만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이게 지금 고환이 되는 거고, 여기 안에 실질 조직이 있다 그랬죠? 이제 길이가 약 125m 정도 되는 이 정세관이라는 곳에서 실제적으로 정자와 남성 호르몬이 생산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정세관은 의학용어로 seminiferous tubules라고 했고, 그 다음 2번 문제 봐보면 고환과 부고환을 포함하는 곳은 어디인가입니다. 네, 정답은 스크로텀, 음낭이고요. 우리 1번 문제에서 이제 배웠던 테스티스가 포함이 되는 것이 음낭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음낭이라고 하는 곳은 고환과 이 부고환을 포함하는 주머니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고환 외에 부고환이라고 하는 것은 의학용어로 에피디디미스라고 하는데, 이제 고환에서는 정자란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을 생성을 하고, 이 부고환에서는 생성된 정자가 성숙하고 운동성을 갖게 해주는 기능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기능은 정자 성숙과 운동성을 갖게 하는 곳이다.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는 부고환은 이렇게 위에, 고환 위에 이렇게 부고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에피디디미스가 되고요. 그리고 이 고환과 부고환을 싸고 있는, 이제 이 둘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주머니 모양의 스크루툼이라고 했죠? 그래서 싸고 있는 것이 스크루툼.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문제를 보면 정자가 정낭으로 가는 길, 관을 무엇이라고 하는가입니다. 네, 정답은 정관, 베스 데프런스라고 하고요. 정관이라고도 하고 수정관이라고도 합니다. 우리말로. 그래서 이제 정자가 만들어진 다음에 이제 정낭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 길을 이제 베스 데프런스, 정관이라고 하고요. 정자는 아까 만들어지는 곳이 고환이었잖아요. 고환의 실질 조직인, 더 자세하게 말하면 정세관에서 만들어지지만 이제 고환을 통해서 부고환에서 정자가 성숙하고 운동성을 가져서 정낭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진 게 이제 정낭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낭으로 가는 길이 이제 베스 데퍼런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그림에서 베스 디퍼런스를 그려보면은 이제 어디로 이어지냐면 정낭으로 이어진다고 했죠. 그래서 정낭은 어디 있냐면 일단 이게 이제 방광이 있고요. 이제 블레더라고 하고 있는 이제 방광이 있고 이제 방광 밑으로 해서 전립선이 있고요. 전립선이 있고 그 옆으로 해서 정낭이 이제 여기쯤에 이제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정낭이 되는데 정낭은 의학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세미널 베스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에피디디미스에서 정낭으로 이렇게 가는 길이 베스 데퍼런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어지는 이 길이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베스 데퍼런스. 정관 아니면 수정관이다. 여기까지 이제 외운 거예요. 그러면 이제 베스 데퍼런스는 이 정자가 이제 여기서 이제 그 고환의 그 실질 조직인 세미니페러스 튜블스에서 이제 만들어져서 부고환에서 성숙하고 운동성을 갖고 이제 이동을 하는 거죠. 그 이동을 하는 게 베스 디퍼런스 정관이 되고 이제 이동을 해서 어디로 가냐면 정낭으로 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정낭에서는 어떤 기능을 하냐면 이 정낭에서는 정액 내에 액체를 분비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정자에게 영양을 공급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정낭을 거쳐서 여기서도 이제 그 액체를 분비를 하고 영양을 이제 받아가지고 이 프로스테이트 전립선이랑 이자큐라토리 덕이라고 하는 을 통해서 이제 정액이 배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그림으로 마저 그려보면서 한번 봐보면 그래서 이제 정낭을 거쳐서 전립선과 사정관을 거쳐서 이제 밖으로 나오게 되는데 보통 전립선 쪽에서는 알칼리성, 정액 일부를 이제 분비를 하게 되고요. 정자의 활동력을 조금 증진시켜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프로스테이트를 거쳐서 이자큐라토리 덕을 통해서 이제 배출이 되고 이제 배출이 되는 그 과정에서 기관이 하나가 더 나오는데 요도구선이라고 하는 곳을 통해서 요도를 통해서 밖으로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요도구선이라고 하는 곳은 의학용어로 벌보레스럴 글랜즈라고 하고요. 아니면 쿠퍼스 글랜즈라고 하는데 우리 용어로는 요도구선이라고 하는데 이 요도구선은 여자 쪽에서는 이제 그 비슷한 게 바르톨린손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바르톨린선이나 아니면 이 요도구선의 역할은 일단 요도구선 남성의 입장에서는 쿠퍼샘 액을 만들어서 남성이 사정하기 전에 이제 먼저 무색의 어떤 투명한 분비물을 만들고요. 이제 정액 전에 이런 분비물을 생성을 함으로써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이제 정자가 이제 여성의 정자와 만나기 전에 이제 여성 쪽에서는 질이라고 하는 그런 생식 기관이 있는데 여성 질 쪽은 이제 산성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산과 갑자기 만나면은 이제 그 정자가 많이 죽게 되는데 그 여성 질의 환경, 산을 약간 중성화시키기 위해서 이 요도근에서 분비되는 이 액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물질이 여기서 이제 분비되는 물질로 인해서 여성의 질을 중화시킴으로써 정자가 조금 더 그 여성의 질 안에서 생존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게 이 요도구선의 액체입니다. 그래서 이 요도구선을 마지막으로 통해서 지금 밖으로 나오는 이 관이 유레스라라고 하는 요도가 되고요. 여기 밖으로 이제 배출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음경과 외부로 보면은 이 지금 블레더, 뭐 세미널 베이스크 이런 거 다 이제 내부에 있고 우리 맨 처음 첫 번째 문제 나왔던 고환 같은 경우는 이제 음낭으로 둘러싸여져 있는데 음낭은 외부로 이제 나와져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음낭과 지금 밖으로 나와 있는 부분 이 요도를 통해서 이제 배출이 되는데 이 밖으로 나와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음경이라고 하고요. 의학용어로는 페니스라고 하고 이 앞쪽 음경의 앞부분은 우리가 음경귀두라고 하고 의학용어로는 글랜스 페니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음경과 이제 그 음낭 스크루툼을
이제 지나서 이제 뒤쪽에 있는 부분, 이 부분 이제 엉덩이 쪽이 될 건데, 이제 엉덩이 쪽에는 이제 항문이 있을 거죠. 근데 항문과 이 그 고환, 음경 사이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회음부라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회음부라고 하는데, 회음부는 의학용어로 페리니움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남성 쪽에서는 음낭부터 그 항문까지를 이 페리니움, 회음부 쪽이라고 하고, 여성의 생식기관을 또 이제 배우게 될 건데, 여성 쪽에서도 이제 질과 항문 사이를 또 회음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회음부는 남성과 여성 둘 다에게 모두 있는 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여기 이제 항문 쪽이면은 당연히 이제 방광, 프로스테이트, 여기 뒤쪽으로는 이제 콜론이 있을 거고, 그리고 방광은 어디서 이어지냐면, 원래는 방광이라고 하는 것은 소변을 저장하고 있는 곳이죠. 그래서 소변은 이 위쪽으로 해가지고 신장이 이제 콩팥이잖아요. 그래서 콩팥, 키드니로부터 이제 만들어지는데, 신장에서 걸러진 그런 노폐물, 소변이 이제 유레터라고 하는 요관을 통해서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관을 통해서 이제 방광 쪽으로 또 이제 이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용어가 여기서도 이제 요관, 유레터랑 유레스라, 요도 좀 비슷하니까 구분해서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제 정자를 생산하는 곳은 테스티스, 고환이고, 단수로는 테스티스 I자고, 복수로는 테스티스 E자가 들어가는 용어다. 그리고 이 테스티스 안에 실질 조직을 우리가 세미니페러스 튜블스, 정세관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실제적으로 정자를 생산하고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을 분비를 한다. 그래서 이제 정자가 여기서 이제 만들어지면은 이제 부고환, 에피디디미스를 거쳐서 이제 성숙이 되는데, 이 에피디디미스에서 성숙하고 운동성을 갖게 되면서 이제 그 정낭으로 이동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정자가 만들어지고 운동성을 가져서 이 베스 데퍼런스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정낭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베스 데퍼런스는 정관을 통해서 가게 되고, 그래서 정관, 수정관은 어떤 통로라고 했어요. 정자가 이동하는 통로. 그래서 이동을 해서 어디로 가나? 정낭이라고 하는 세미널 베스클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되고, 정낭에서는 이제 정액 내 액체를 분비를 하고 영양을 또 공급을 해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영양을 공급받고 프로스테이트와 이 이자큐라토리 덕을 지나서 전립선과 사정관을 지나서 지나게 되고, 이제 지나는 과정에서 이제 벌보우레스럴 글랜즈, 쿠퍼스 글랜즈라고 하는 요도 구선이 또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그 남성이 사정하기 전에 배출이 되는 무색의 이제 투명한 분비물이 만들어지는 곳이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러한 곳들을 이제 지나서 요도로 가게 되고, 유레스라라고 하는 요도로 가게 되고, 이제 요도를 통해서 이제 밖으로 이제 배출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외부 생식기로는 지금 고환과 에피디디미스 싸고 있는 주머니는 스크루툼이라고 하는 음낭이 되고요. 이제 음낭 앞에는 이 요도가 있는 그 정자가 배출되는 곳인 음경, 이제 페니스랑 그 앞부분은 이제 글랜스 페니스, 음경 기두라고 한다. 그리고 유레스라랑 요도랑 이제 비슷한 용어로 이제 유레터라고 하는 요관이 있고, 요관은 콩팥, 신장이랑 이 방광을 이어주는 이제 선이다, 관이다 라고 여기까지 이제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4번 문제는 난자를 생산하는 곳은 어디인가 입니다. 정답은 오바리, 난소이고요. 난소는 이제 남성 생식기계와 비교를 했을 때 테스티스에 해당하는 곳이에요. 테스티스 고환의 기능을 하는 곳이죠. 난소에서는 난자를 생산하고 고환에서는 정자를 생산을 하죠. 그래서 난소도 마찬가지로 한 쌍이 있고, 이제 기능은 난자를 생산하고, 그리고 이제 성호르몬, 여성 호르몬을 또 분비를 합니다. 그래서 여성 호르몬은 우리 에스트로겐이라고 하고, 남성 고환에서 생성하는 호르몬은 테스토스테론이었죠.
비교해서 같이 또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번 문제에 넘어가서 이제 5번 문제는 난자를 자궁 쪽으로 보내는 한 쌍의 관을 무엇이라고 하는가입니다. 네, 정답은 살핑스, 난관이고요. 그래서 살핑스라고도 하고 이제 동의어가 몇 개 더 있는데 이제 유테라인 튜브, 그러니까 우리나라 용어로는 자궁관이라고도 하고 이제 팔로피엔 튜브라고도 합니다. 자궁관을 팔로피엔 튜브. 네, 다 동의어예요. 그래서 이제 난자를 난소에서 만들어서 자궁 쪽으로 보내는 그 관이 난관, 살핑스가 되는 거고, 또 계속 복습하면서 남성과 비교를 해보면 남성에서는 고안에서 만들어져서 에피디디미스, 부고안을 거쳐서 베스데프란스로 간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남성에서는 베스데프란스에 해당되는 거. 그래서 이제 정관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사실 정관도 동의어가 몇 개 더 있는데 데프란스 덕이라고도 하고 세미널 덕이라고도 합니다. 동의어도 그냥 같이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난관의 또 이제 역할이 난자를 자궁 쪽으로 보내는데, 만약에 정자와 이제 만나게 되면은 그 만나게 되는 장소가 여기 살핑스 난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난자와 정자가 만나면 수정이 일어나죠. 그래서 수정이 일어나는 것. 수정은 우리가 이제 fertilization이라고 합니다. 수정이 일어나는 곳이 난관이다 라고 같이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6번 문제는 여성 생식기관 중 하나로 두꺼운 근육성 장기이고 태아가 출생할 때까지 자라는 곳은 어디인가 입니다. 네, 정답은 유테러스, 자궁이고요. 이제 태아가 이제 수정이 돼서 난자와 정자가 만들어진 수정된 게 이제 자궁으로 와서 이제 자궁에 자리를 잡게 되면서 자궁에서 이제 출생할 때까지 쭉 자라게 되는 것이 이제 자궁인 거죠. 그래서 자궁은 이제 근육성 장기인데 엄청 두꺼운 근육성 장기예요. 그래서 자궁벽을 보면은 3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 자궁벽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 3개의 층으로 되어 있다고 했어요. 3개의 층. 그래서 가장 안쪽에 있는 자궁벽을 우리가 자궁내막이라고 하고요. 자궁의 가장 안쪽에 그 벽, 자궁내막. 그래서 의학용어로는 엔도메트리움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의학용어 같이 외워주시고, 그러면 중간에 있는 층은 무엇이라고 할까요? 중간에 있는 층은 자궁 근층이라고 합니다. 근육이 있는 그 층, 그래서 마이오메트리움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가장 바깥쪽에 있는 층은 자궁 외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깥을 뜻하는 페리를 붙여서 페리메트리움. 이렇게 자궁은 3개의 층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고, 우리 이제 해부학적인 구조도 한번 살펴보면은, 일단 자궁을 한번 그려보면은, 제가 그림을 잘 그리는 편은 아니라서 일단 대략적으로 이렇게 자궁이 있다고 하면은 이 전체가 이제 자궁인 거예요. 여기 전체가 이제 자궁이고, 자궁이 굉장히 두꺼운 근육성 장기라고 했죠. 그래서 얘가 이제 유테러스, 자궁이 되고요. 이제 자궁과 이어져 있는 게 이제 나팔관, 양쪽에 있어요. 이것도. 그래서 나팔관이라고 했는데 이제 난관을 이제 나팔관이라고도 하는데, 나팔관, 난관 이제 둘 다 동의어고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살핑스 아니면 또 자주 쓰는 게 팔로피엔 튜브라고 했습니다. 팔로피엔 튜브. 그리고 난소는 난소도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두 개가 있다고 했어요. 난소에서 이제 난자가 만들어진다고 했죠. 이 난자가 만들어진 게 이렇게 셀핑스를 통해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셀핑스에서 보통 난자와 정자가 만나면은 이제 여기 셀핑스 쪽에서 이제 수정이 일어나서 안쪽 자궁 쪽으로 온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 자궁 쪽 이렇게 공간이라고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여기가 이제 다 이제 자궁벽이 되고요. 그래서 바깥은 어디로 이어지냐면 이제 자궁 바깥을 우리가 질이라고 합니다. 질. 이제 생식기 외부로 이제 가게 되면은 이 외부와 통하는 곳, 배출이 되는 그 통로를 우리가 질, 바지나라고 하고요. 이제 질 바깥이 이제 외부인 거예요. 바깥으로 이제 가는 곳이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조금 더 살펴보면은 이제 질이 이제 바깥쪽과 이어지는 부분인데, 이제 그 바깥쪽으로 이제 나가기 전에 질 입구 쪽에 이제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천여막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이제 막성 주름에 이제 그런 기관도 있고, 그리고 이제 바지나와 자궁의 그 사이, 이 사이를 뭐라고 하냐면 자궁 경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썰빅스라고 하는데, 사실 썰빅스는 목이라는 뜻이죠. 목. 그러니까 자궁의 목의 역할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궁 경부 썰빅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자궁이 있는 거고, 자궁은 이제 두꺼운 근육성 장기고 3개의 층으로 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가장 바깥쪽은 페리메트리엄이라고 했고, 이 중간층 우리가 마이오메트리엄, 자궁 근층이라고 했고, 이 안쪽은 엔도메트리엄, 자궁 내막이라고 한다라고 이제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성에서 바깥쪽 생식기 중에서 남성에서 요도구선이랑 비슷한 역할을 하는 곳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비슷한 역할을 하는 곳은 여성 쪽에서는 바르톨린손이라고 한다고 그랬고, 바르톨린선이라고 한다고 그랬고, 의학용으로는 바르솔린스 글랜드입니다. 그래서 바르톨린손은 이제 질 바로 아래쪽에 이제 위치를 하는데, 여기 질 아래쪽에 이제 또 위치를 하는데, 이 역할은 이제 윤활제를 이제 분비를 하게 된다. 그래서 윤활제의 어떤 점액을 분비하는 작은 선이 이제 바르톨린스 글랜드고, 남성과 비교했을 때는 요도구선의 역할을 하는 이제 곳이다라고 했고요. 우리가 이제 이 바깥쪽에는 바깥 생식기 쪽 외음부가 있다고 했는데, 이제 외음부를 또 의학용어로 벌바라고도 합니다. 벌바. 그리고 남성과 여성의 공통적으로 있는 그 기관 중에 하나가 회음부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회음부는 페리니움이라고 했는데, 복습해보면 페리니움. 남성 쪽에서는 음낭과 항문 사이를 이 페리니움이라고 한다고 했고, 여성 쪽에서는 질과 항문 사이가 되겠죠? 그래서 여성 쪽에서는 질과 항문 사이를 이제 회음부라고 한다. 그리고 이제 뭐 추가적으로 나중에 이제 태아가 잘 자라서 이제 정상 주수를 마치고 한 37주 정도 이제 지나면은 아기가 이제 바깥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이제 나올 때 이 질 입구가 조금 작거나 하면은 보통의 경우는 다 이제 회음부를 절개를 해서 그 길을 더 이제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회음부 절개술을 하는 그쪽이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기가 이제 잘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절개를 하거나 절개를 하지 않으면은 약간 찢어지기도 하는데, 그곳이 이제 회음부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직장이랑 또 자궁 사이를 일컫는 말이 있는데, 직장과 자궁의 사이 일컫는 용어 컬데섹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가끔 나오니까 이제 컬데섹도 같이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난자는 우리 난소에서 이제 만들어지고, 난소에서 이제 살핑스로 이동을 하는데, 이제 난관에서 이제 이동을 해서 만약에 정자가 이제 들어왔다 그러면 이제 정자를 이 살핑스에서 만나게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난관 팔로피엔 튜브 살핑스에서 이제 퍼틸리제이션
수정이 일어나고, 만약에 이제 수정이 됐다 그러면은 이 수정된 수정란이 이제 안쪽 자궁으로 이동을 해서 이 자궁 쪽에 자리를 잡고, 여기서 이제 37주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이제 잘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태아가 이제 다 자라고 나면은 이제 질을 통해서 다시 바깥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남성과 여성의 생식기계를 이제 그림과 함께 비교를 하면서 외워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